네, 최태원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무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확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두 회장님께서는 손을 하나로 모아주시죠. 네,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라고 외치면 파이팅으로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그야말로 판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뜻깊은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육성 방안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자분께서는 핵심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께서는 서면 질의서에 적어주시면 추후 필요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계에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미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전담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산단은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계장관도 나와 계시고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해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입지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큰 권한은 없었습니다만 그 시간을 앞당기는데 꽤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 제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산단 인프라, 특히 이제 전력과 용수 등 이제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부담되는 것이어서 해당 지방 정부가 또 일부 부담을 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침 또 민영배 당선자, 광주 전남 특별시 당선자께서 시장 당선자께서 지방 통합에 따른 최대 20조 원, 연간 5조 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뭐 최대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전기요금 얘기는 이미 이제 특히 광주 전남으로 SK도 이제 옮기는 게 아니죠. 그 추가 공장을 설치하게 될 텐데 여기 전기요금 중에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리백 때문에 뭐 거기는 원전과 같은 기저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또는 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또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를 포함해서 이런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고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은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자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받아서 공급되고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정책 목표 중에 이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프로핏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 몫이고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의 말씀은 SK도 같이 해당되는 것이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토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SK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저희 내용도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중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사실 이 법을 만들어 주셔서 올해 26년 8월 달에 이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그 수혜를 받게 되면 산업 기반 시설 구축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개선이랄지 기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용인도 저희가 이제 공사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특별법에 수혜를 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만이 SK하이닉스만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굉장히 많은 저희 협력사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도 오늘 이제 투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청주도 사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특화단지로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것도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셔서 약간 좀 중원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주 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어떤 플랜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젊은 인재들도 같이 많이 갈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주거나 문화도 있지만 이 교육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또 이제 주말 부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지방에 있지만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저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분명히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 삼아 아니면 관계 부처의 지시 삼아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산단에 해당되는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사실 좀 억울할 거예요. 같은 지역의 산단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차이별이 있을 텐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거점을 만드는 이 지원의 필요성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균형을 잡는 것이어서 그럼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 산단 문제는 사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용수 공급이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용수는 그래서 일반 뭐라 그럴까요? 생활 용수 이 사용과 거의 맞춰 이제 0.몇% 차이로 맞춰져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예측 못한 장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기온 맞추긴 하는데. 근데 전력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 물론 그 문제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를 빨리 완공하고 또 지방에 또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된 것은 신속하게 이제 건설한다는 게 기업의 방침이기도 하고, 정부는 거기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이전의 결정이 좀 그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걸 그때 당시 예상을 못하고 요 정도면 되겠지. 수도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이트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정부도 거기다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명백하게 방침으로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용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이것도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45년까지 목표로 했던 걸 32년까지 앞당긴다 그랬던가요? 12년 당겼어요. 네, 12년 당겨서 33년, 35년, 47년이 35년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문제여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되는 점들은 제가 직접 좀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인지, 행정적 지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새롭게 만드는 생산 거점에 그야말로 정주 여건, 예를 들면 인력,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업이 걱정 안 하셔도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내는 거, 이건 어떻게든지 해낼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상당 정도 갖춰져 있는데 조금만 그 지원하면 필요인지는 얼마든지 양성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호남에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만 기회가 있으니까 다 몰려와서 그러지, 거기도 충분히 인적 자원이 있죠. 잠재력이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희망을 주면 얼마든지 인재 양성은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또 사실 보건 의료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확실하게 서울에서 하는 거나 뭐 경기도 일대, 인천 일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은 이미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대학 육성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나 대학 지원은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초중고가 사실은 큰 관심사죠. 젊은 노동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최고의 관건인데, 저희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한다. 예를 들면 특수한 형태의 뭐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이 지금 그 광역통합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조치가 상당 정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발언하실 때 소개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네, 저랑 마주보고 있는, 네, 스트라이프 셔츠, 네. 네, 감사합니다. 피지컬 AI 기업 다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영재입니다. 다임은 제조 피지컬 AI 카이스트의 연구소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이 제조에 지능을 넣는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딥테크 기업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또 한편 교수로서 교수 창업을 한 또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피지컬 AI 기반 공장 수출 산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외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피지컬 AI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지능뿐만 아닌 로봇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그리고 센서, 그리고 제어기, 그리고 부품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공장을 턴키로 지어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제조가 중요해지고, 그러한 세상에서 제조 투자가, 특히 피지컬 AI 기반의 제조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의 가장 현실적인 성장 모델, 산업 모델은 피지컬 AI 기반 공장 수출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 카이스트에서 국내 기업들 피지컬 AI 기반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는 기술들, 로봇, 센서, 통신 장비, 액추에이터,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구축해서 이미 플랫폼을 완성해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즉 그만큼 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모델이지만 저희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젠 남이 만든 수요가 아닌 저희가 수요를 직접 만들어서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이다라는 새로운 수출 모델로 성장하는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대통령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나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시다라면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에서 집을 아예 지어서 판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첨단, 뭐 예를 들면 시설 다 갖추어서 모듈형 주택. 어쨌든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산업부나 뭐 그 과기부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의견? 네, 지금 우리 교수님이랑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맥스 제조 AI의 인공지능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 공장을 수출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SK 최 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 지금 장 교수님도 저희하고 같이 한 팀인데 오늘 특별히 발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전망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하고 SK 반도체 공장을 몇 번 가봤는데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시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봐서 그렇지 사실 밖에서 멀리서 보면 고정된 사이트이긴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뭔가 상품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들었는데 그걸 통째로 만들어서 수출하자면 그런 얘기 같아요. 개념으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분 더 하시죠. 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네, 예. 바로 앞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솔브레인 대표 박영수입니다. 저는 반도체 소부장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솔브레인은 불산 등 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식가격을 생산하는 소재 회사입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 반도체 라인이 설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증설을 6개월 빨리 해서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것들을 소자회사에서 깨달아서 그때 국산화의 추진 속도를 굉장히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런 열기가 조금 식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재 국산, 그러니까 소부장의 국산화라는 거는 어떤 기업을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의 어떤 기초 체력을 키우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 막는 그런 핵심 방패라는 생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생산하는 불산의 한 97%는 무수불산이라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저희가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무수불산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 용인하고 평택 라인을 이제 가동을 준비하시면서 물량이 증가할 거라는 그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 임원분들을 만나보면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공급망 안정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이원화가 좀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이원화라는 게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업체로 들어오는 업체가 가격을 관행처럼 낮추는 형태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하면 물량이 빠지고 가격이 빠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이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재업체는 사실 한 번의 사고가 완전히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갖고 반도체 생태계 안전망을 지키고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상생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참고하기로 하고요. 또 한두 분 말씀 좀 들어봅시다. 네,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파란색 넥타이 하신 분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손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레오롭 주식회사 신정규입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 영역에서는 이제 정말로 효과적인 AGI나 ASAI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잉을 하지 않고 리딩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이랑 같은 효율로 시합을 해서는 사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건 자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커버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AIDC를 건설을 한다. SK에서 이제 큰 AIDC를 만든다고 하면 3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하루 놀면은 하루에 이제 10억씩 날아가는 엄청나게 감가상각이 큰 비즈니스고, 이런 비즈니스는 수요와 동시에 공급을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굉장히 큰 핵심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아직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태양광을 깔 수 있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GPU가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NPU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속도로 NPU를 보급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0만 장이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장을 수급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직접 돌려야 이윤이 나지, 안 그러면 사실 해외 업체한테 데이터 센터 지어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AI라는 산업을 두고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직접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정책을 전부 다 그립을 지고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려보는 말씀인데, 여기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을 때 지연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과 조금 엇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하면 모든 파이프라인의 주체들이 다 조금씩 지연이 되게 되고요. 결국 이거는 자본이 로스되는, 그러니까 자본이 잃어버리는 형태로밖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이 시장에 맡기되 그 시장에서 각각 발생하는 모든 주체들의 조율 역할을 잘 해주셔서, 이런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자본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 자본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지휘탑을 만들게 되면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미 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한두 분 더 꼭 하시죠. 필요한 의견이 있는 분들 중 모두의 한 분만. 공통의 과제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하게 공통의 과제라고 지금 다짐을 하시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꼭 필요하신.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최근에 산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하신 분들이 일부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에 확보하고 있는 댐 중에서 현재 여유량하고 일부 조정량을 하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예, 현재 상태로 저희 수자원공사만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고 수계를 일부 조정하거나 전환해서 일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타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댐, 그리고 발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 댐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만 톤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하수 제용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 70% 이상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부하고 협의해서 댐 증고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기부하고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팬만큼 용수가 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전국에 어디에 지금 계획한 대로는 하등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 용수 문제는 걱정을 하시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내가 뭐 짜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수공 사장인지 몰랐어요. 현재 상태로도 그러니까 조정 없이 35만 톤, 조금 조정하면 65만 톤. 예, 지금 그 반도체 팩 다른 기관까지 하면 100만 톤 정도. 예,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꾸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 같아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 중에 뭐 꼭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분. 네, 저 끝에 한번 할까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있는 리얼월드 대표 류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한 발표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LLM에서 겪은 것처럼 결국은 그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를 동작하고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LLM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모델은 웹에 있는 언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반면에 피지컬 AI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데이터부터 모아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수많은 레이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강소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들, 그리고 저희처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또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진짜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원탑을 찍어야 되는데요.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이 엔비디아를 이기고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벤치마크에서 모든 성능 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는데 저희가 뭐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인데도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이 초격차를 저희가 원팀으로 전 세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LLM 같은 경우에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3강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이미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이 연합군이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이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우리가 서로 민간이 합심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그 산업부 장관이 맨날 말하는 노래 부르는 렉스 아닙니까 이게? 저희 약간의 레이어가 좀 다른데요. 저희는 저거보다는 아쉽게도 저는 저거 좀 앞에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드립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과기부에서 저희 피지컬 AI 저희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과기부에서 지금 과기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로버월드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지금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잘 만들고 있고 나름 세계 수준에 도전을 했지만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연합군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원팀을 구성해서 피지컬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스 얼라이언스. 여기 계신 제조 기업들, AI 서비스 기업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제조업을 기존 제조업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협업을 잘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산업부가 잘 주고 과기부하고 둘 쪽이 다 관계돼 있군요 보니까 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또 좀 공통의 과제로 필요한 얘기로 좀 아까 그 기후부 장관이 다 충분히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다른 분들 민간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쪽 여성분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휴머노이드 기업 이끌고 있는 A로봇 엄민솔입니다. 아까 리얼월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피지컬 AI에 있어서 로봇 기업으로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은 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작을 원시 데이터로 취득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취득하는 데이터랑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로봇 기업이 취득하는 러 데이터의 형식이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일종의 기준이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라는 게 사실 끝없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덜 익은 아이디어지만 아이디어 하나를 좀 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조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해도 제조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에서 용접을 해도 그거는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성수동 구두골목에서 일을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에고센트릭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에고센트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가슴팍에 그 바디캠을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카메라의 시야각에 들어오는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샌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교육을 해주시면, 그러면 정부가 그 데이터를 마치 쌀을 수매하는 것처럼 수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큰 데이터 센터에다 모아두시고 대한민국 그 기업들이 혹은 뭐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딴 데이터니까 그거를 누구나 자유롭게 액세스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은 데이터의 표준도 세울 수가 있고요. 어디 누구에게나 사실은 데이터를 따서 그거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공지능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회 구석구석으로 보내시는 게 방책이시잖아요. 정책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에게 데이터를 사드릴 수 있고 그거를 또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한번 내봅니다. 뭐 일감으로 아주 매우 훌륭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 말이잖아요. 예, 상당히 재미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두 분만 더 할게요. 네, 로보티즈 대표 김병수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 공통적인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피지컬 AI의 중요성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특히 그 HBM 같은 메모리 잘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 피지컬 AI가 지금 한 2,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역시 대기업들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재 중국 업체들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국민성장펀드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저희는 이제 상장해서 코스닥에 있는데 활용하기 좀 어려운 사항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는 비상장에는 투자를 하지만 상장업체에는 대출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CB나 BW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 되고요. 그리고 또 50%도 민간이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투자 쪽에서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어우러서 받을 수 있으려면은 일단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다면, 물론 이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검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면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분만 더 하죠. 시간이 네, 마지막 분으로. 네. 그럼 전에 한 봤던 분이신 것 같아요. 김재원 선생? 전에 한 봤던 분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앨리스는 그 AI 풀스택 기업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형 주택이 있듯이 서버 반도체도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을 모듈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가 GPU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가 사업 외에 민간의 수요를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호남 지역에 모듈형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 현장에서 AI 인프라가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GPU와 NPU를 가동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적지시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의 시간 안에 모듈형으로 구축해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인 공간이고 클라우드는 가상화된 공간인데 그 클라우드 기술이 국내가 좀 취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어떻게 보면 5만 장 빨리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신 부분을
정말로 전력과 인허가 금융 지원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연내 그리고 내년에 5만 장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듈형 데이터 센터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꼭 도전해서 구축을 완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의견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과정에서 제 의견도 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